예,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석방을 두고 보인 민주당의 반응이 실로 가관입니다. 김용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예비경선 당시 불법 대선 자금 6억여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그리고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7천여만 원을 받은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석 석방 현장에 마치 독립투사나 민주화운동 투사가 옥고 끝에 석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김용전 부원장을 응원했고 떼지어 피켓을 들고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보석을 축하드리고 법원에 감사드린다, 대법원이 역사에 남는 선고를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김용전 부원장의 보석이 마치 무죄 석방이라도 되는 양 침소봉대하고 사실상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성남시의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용의 석방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때로 몰려가 영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김용 정도는 되어야 측근이라고 말한 그 실세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나쁘끄러운 짓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6일 2심 판결 선고 후 법정 구속되어 신급별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지난 4월에 이미 대법원에 보석 청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이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및 뇌물수수의 유무죄 판단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보석 결정을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대법원을 향해 무죄 판결할 것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보석을 허가한 대법원도 문제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법리도 명확하여 1, 2심 모두 유죄 선고한 사건인 바 법률심인 대법원이 신급별 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완결짓지 못하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하고 명확하게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렸어야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건을 지체시켜 이러한 사달이 나게 합니까?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을 왜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이러한 논란을 자초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모든 구속사건을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38명은 기자회견까지 열며 대법원에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 만에 실제 대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이 권력의 겁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사법부를 압박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빌미를 준 대법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대호각성을 촉구하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외부의 압력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24년 회계연도 예결위 결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24년도 예산 638조 원의 지출 내역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정부가 지출한 총 638조 원 중 국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법 규정을 위반한 문제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 등을 고심하며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재정 상황은 구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날로 악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25년 2차 추경 이후에
1301조 원까지 불어나 GDP 대비 49.1%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미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여전히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국가재정에 급속한 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민생 쿠폰, 각종 현금성 지원 등 선심성 지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는 향후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61개 부처별 2024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하고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민 혈세 낭비, 법규정 위반, 국회 예결산 심의 의결 경시 등 주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부처에 강력한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업들의 재발 방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돈입니다. 그런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2024년도 정부의 각종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효율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둘째, 법규정 위반에는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부처의 재량은 허용되지만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집행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을 전액 교부하는 문제처럼 국회의 시정 요구와 부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징계 등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 예산 의견 내용과 달리 집행하거나 국회 지적사항을 경시하여 집행한 문제에 대해 강력히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정부는 당연히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집행 과정에서 국회가 승인한 예산 내역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멋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바이 간사 최영두입니다.